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에서도 상위권, 네. 코스닥에서도 상위권, 네. 반도체가 거의 맞먹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성장성으로 본다면 여기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배터리 셀 기준으로 성장성이 34% 이상 나옵니다. 그럼 어디로 몰리겠어요? 우리 밸류 고민하지 말자. 주도주로 갔던 기업들은 간다. 이한나 연구원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에이, 너 주가 빠지면 안 좋아할 텐데요. 아, 사람의 심리가. 에이, 주가 오르면 다 좋아 보이고. 에이. 예.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별 생각 안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기 인터배터리 때 에, 가서 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큰 도움 됐습니다. 아, 네. 그 이한나 연구원님은 모르셨겠지만 거기 많이들 가셨거든요. 뭐 블로그 하시는 분들 나중에 쓴 글에 이렇게 보면은 나 이한나 연구원님 봤다. 아, 진짜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뭐 이렇게 아는 척한 분들도 있고, 그렇죠? 없어요. 딱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계세요? 한 분 명함 주고 가신 분. 아, 한 분 네네네. 있었어요. 봤다고. 아. 멀찌감치서 이한나 연구원님 봤다고 마치 연예인 보듯이. 아이고. 아니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좋죠. 주가도 많이 그쵸. 올랐고. 예. 근데 또 이게 사람이 부담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엄청 부담스럽죠. 아 그래요? 예. 요즘에 좀 애널리스트로서 좀 고민이 좀 어떤 지점에서 많이 드세요? 언제 꺾어야 되지? 뭘 꺾어요? 섹터 뷰를 좀 꺾긴 꺾어야 되니까. 뷰를 꺾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좋다고 마냥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매도 타이밍 한 번은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개인 분들보다는 이제 기관 예, 다니다 예. 보니까 기관 세미나 할 때는 대부분 성과급을 그분들이 성과 수수료를 받으시려면 네. 한번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 12월에 하시긴 하세요. 근데 네. 이게 북클로징이라고 하는 거. 갑자기 급등을 하잖아요. 주가가. 네. 급등을 하면 언제 어떻게 섹터 체인지를 해야 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질문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도 뭐 정말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따다다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저도 이제 과거에 운용을 해보면은 네. 그렇게 이론적으로 돌아가는 일이 거의 그렇죠. 없거든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거를. 아니,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들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반도체랑 고민을 많이 하세요. 반도체랑 시총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섹터 체인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수급도 굉장히 약간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는 있으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네. 이거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그럼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죠. 왜냐면은 주가가 한참 아래에 있으면 좋아요. 뭐 성장성 보면 이론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운데 지금 여기부터는 뭐 섹터 체인지 일어날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거 될지. 진짜 현실 고민이네, 현실 고민. 완전 현실 고민. 근데 그 며칠 전에도 나타났습니다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좀 크게 하는 날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막 조정을 받고. 예. 그게 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봐야 돼요? 수급적으로라도? 왜냐면 코스피에서도 반도체랑 지금 2차 전지가 거의 시총이 상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럼 어디 걸 빼야지 다른 쪽 섹터 비중을 늘릴 거 아니에요. 어떤 투자 자금이란 건 유한하니까.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이제 기본 포트폴리오를 짜잖아요. 네네네. 기존에 되는 BM을 짜게 되는데 그 BM을 짤 때 이제 어느 쪽 섹터의 비중을 늘릴까? 섹터 비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근데 반도체랑 2차 전지를 나란하게 들고 가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가는 데 있어서 그 지수 플레이라도 해야지 적당히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 흔히 우리가 이기고 지고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수익률을 이기고 지고해서 적어도 BM 플레이 정도는 돼야지 그 이상 플러스 알파로 수익을 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철저하게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벤치마크 지수보다 앞서야 하는 예.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고 그렇죠. 또 근데 이제 이제 뭐 개인 저는 투자자들은 이제 본인의
뭐라 해야 될까? 시계열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렇죠. 완전 장기적으로 가면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만약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네. 사실 조금은 더 저기하게 장기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하죠. 근데 이것도 있어요. 이제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차익 실현, 그러니까 개인분들은 네. 올해 급락을 했을 때 버틸 힘이 좀 적으시잖아요. 심리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네. 심리적으로 뭔가 안정적으로 네. 그냥 뭐 한 번에 20% 올랐으니까 뭐 15% 파는 거 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솔직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수급이라고 하는 게 급등을 한 만큼 급락을 하는 폭도 엄청 빠르게 정말 급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변동성을 대비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지 않을까요? 지금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뭐 골이 네, 깊으면 여기서 산이 높고.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론적으로 뭐 밸류라든지 이런 걸 탁탁 접근이 돼서 말을 해야 이게 더 갈 수 있겠다 이게 되는데 지금은 밸류 접근이 안 되니까 되게 고민이 많이 들죠. 오늘 저희가 3월 21일 화요일 오후 조금 늦게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중간중간 조정이라는 것도 좀 있기는 있지만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그냥 주구장창 바이앤 홀딩 맞아요. 했던 사람들이 사실 여기까지 승자로 온 거고 네, 맞습니다. 중간에 공매도를 쳤거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이제 피 흘리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차익 실현했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후회를 하고 있는 그쵸. 거고 물론 이거는 결과론입니다. 그쵸.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네. 좀 앞으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질문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누가 봐도 지금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인데 2차전지 관련주들의 큰 모르겠습니다. 이게 크다라는 게 얼마만큼일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이게 조정이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알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성장하는 산업도 고점 대비 30% 조정받는 데는 늘 있습니다. 그건 뭐 그쵸. 심지어 애플이라고 해도 다 있는 거고 과거에 에코프로 BM이나 LNF도 그래 왔고 너무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네요. 네. 이게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또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제일 어려운 거. 맞아요. 저는 투자도 못하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투자도 못하고 조언으로 돈도 못 해야 버는데. 됩니다. 조언을 하는 직업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저의 큰 그림의 뷰, 2차 전지에 대한 큰 그림의 뷰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밸류 고민하지 말자. 2024년 기준으로 뭐 EV EBITDA 30배가 넘었어요. 라고 해도 주도주로 갔던 기업들은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이거 다른 저희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이런 증권사들 뷰하고 좀 달라요. 제가. 어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그렇게까지 외치진 잘 않죠. 네.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 저도 제도권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운데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2024년 상반기냐. 2025년이 되면 우선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봤었을 때는 업스트림 단, 그러니까 뭐 메탈부터 리튬, 니켈 중심 메탈부터 그리고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동박 다양한 소재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합쳐서 이제 셀까지 들어가죠. 네. 지금은 미국이라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쇼티지예요. 공급이 부족해요. 네. 근데 2025년이 되면 지금 데이터로는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전부 다 공급 과잉이 되는 해입니다. 물론 수요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으로서 데이터로 볼 수 있는 뷰로 보면 2025년부터는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들이 공급 과잉이 되니 그럼 주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그 수급의 타이트함 때문에 밀려 들어오는 수주 모멘텀으로 인해서
밸류 상관없이 계속 모멘텀을 받으면서 갈 수 없다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항상 생각할 때 2차 전지를 본다. 그럼 2차 전지만 볼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제 저희 뭐 시작하기 전에도 간단히 뭐 반도체랑 여러 가지 얘기를 예. 좀 했지만 결국에는 이 섹터가 강하게 간다라는 거는 뭐 이 섹터만 딱 봤었을 때 이 섹터의 성장성이 좋으니까 가요가 아니고 네. 우리가 흔히 미인대회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섹터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 있었을 때 눈에 띄는 곳에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눈에 띈다 함은 성장성이 어느 것보다도 높고 그게 실제로 눈에 계속 보이고 수주 등등 해서 보이고 네. 이런 쪽은 매력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2차 전지처럼. 네. 2차 전지가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에서도 상위권, 네. 코스닥에서도 상위권, 네. 반도체가 거의 맞먹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근데 성장성으로 본다면 여기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배터리 셀 기준으로 성장성이 34%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성장성 같은 수급을 좌지우지할 만한 큰 시총에 네. 성장성은 훨씬 높아요. 네. 그럼 어디로 몰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 저도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밸류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밸류 신경 안 쓰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현재. 그런 가파른 성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큰 시총. 네, 무시 못할 수급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시총이 크다라는 부분들은. 참 그게 뭐 선순환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총이 커질수록 또 인덱스 자금들은 또 그만큼 그렇죠. 이제 들어가야 되고 다양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룸이 이제 열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시가 네. 근데 약간 드는 질문이 2022년부터 25년까지 셀 기준으로 연평균 성장세가 34%. 네. 근데 24년 상반기까지는 밸류 고민 없이 네. 가자. 약간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좀 땡겨서 본다라는 뜻일까요? 주가는 항상 뭐 2차 전지 쪽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기간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대략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앞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2025년에 수급이 걱정이 된다. 성장 둔화는 아니에요. 성장 네. 둔화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계속 뭐 셀 기업들은 완성자 기업들한테 네.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은 셀 기업들한테 약간은 조금 더 갑의 위치에 갑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그렇지만 조금은 더 제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수급적인 요인이 크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이 2025년에 다소 좀 꺾이게 된다면은 주가 반영은 아무래도 한 6개월 앞설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2020 대부분 뭐 저희 애널리스트들도 뭐 리서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2024-5년 전망 관련돼서는 2024년 중반부터는 거의 얘기를 많이 이제 하기 시작을 하니까. 네. 네, 반영은 이제 그때쯤부터 슬슬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비중 축소나 뭐 성장성이 꺾이니까 2차 전지는 뭐 그때부터는 밸류 고민해야 돼요. 이거라기보다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밸류 고민 안 해도 된다라는 약간의 확신이 섰다는 거죠. 저만의 뷰에 그런 기준이 섰는데 하반기부터는 왠지 투자 포인트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는 그때 2024년 상반기 정도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 그러면 1년 조금 넘게 남았다. 네, 근데 이제 뭐 계속 성장성은 있어도 투자 포인트는 우리가 계속 점검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그림이라고 앞에 말씀해 주셨고 큰 그림을 보면서 그때 또 상황에 맞게 또 어떤 큰 변화가 생기면은 그때 따라서 논리나 뷰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유연하게 가야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신만의 정의, 자신만의 논리, 논거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래야지 기준이 있어요. 버틸 수도 있고 크게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기준이 이런 거예요. 전기차 침투율. 이게 뭐 나는 한 30% 되면 팔겠다. 40% 되면 팔겠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바이앤홀딩이다.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한
두 자릿수 이제 막 넘어선. 그쵸. 상태죠. 10%좀 넘어서죠. BEV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 네, 예, 완전 하이브리드가 순수 되고. 전기차가 BEV고 네. 그다음에 이제 PHEV까지 합치는 경우들도 있죠. 일정 부분 거기도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네. 그거까지 합치게 되면 한 13%좀 넘어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 근데 네. 사실은 그거 빼고 네, BEV로 가면 한 10%? 네. 요건 한 전기차 침투율 한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고 혹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24년 편안하게. 상반기 정도로 따지면 편안하다는 게 어떤 게 편안한 걸까요? 주가가 편안한 걸까요? 아니 그냥 마음이라도 아, 뭔가 마음이라도. 안정을 받을 수 있는. 네, 20%까지는 충분히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를 한 2025년으로 보긴 하는데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결합이 되죠. 2025년이. 약간 이제 제가 뭐 계속 주가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가 먼저 이제 산업을 분석하는 건데 네. 주가 가지고 자꾸 여쭤보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러긴 한데 만약에 이제 그 모멘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막 조 단위 그것도 막 10조 단위의 수주 모멘텀이 빵빵 터져줬던 건데 요런 게 앞으로도 혹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이어져야죠. 네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미국 내에서의 그러니까 사실 미국 때문에 다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 지금 중국 공급망이 못 들어오면 네. 우리나라 기업들 원래는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다소 그 제품에 대한 캐파를 크게 늘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면은 네네. 갑자기 중국 공급망을 배제를 시켰는데 셀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비 큰 뭐 예를 들어 양극재 제일 큰 게 이제 양극재니까 네. 봤는데 몇 개 기업, 그러니까 제품별로 보면 양극재가 우리는 뭐 크게 뭐 4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제품별로 보면은 뭐 가장 비중 큰 NCM 811 누가 아니야?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네. 그럼 LNF는 NCMA 95%. 네. 뭐 이렇게 80%대가 또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본인들이 필요한 양극재를 또 나눠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한정적이게 되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급하게 막 수주를 주는 건데 지금 10년 정도 수주를 본인들도 셀 기업들도 지금까지 받았던 수주만 가지고 10년 대충 이제 계획 플랜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는 거잖아요. 네. 넉넉하게 주는 건 아니죠, 지금도. 아. 예, 그러면은 여기서 수주를 더 받게 셀 기업들이 아직도 더 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고 네. 2024년까지는 적어도 미국 내에서도 지역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셀 기업들한테 조달을 받을 수 있는 배터리 셀 자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수주를 계속 가동률 땡겨달라, 앞당겨달라, 완성자 기업들 계속 하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게 가동률 빨리빨리 못 올라오는 거니까 불안해서 계속 수주 주는 거고. 그럼 그거 할 때마다 셀 기업들도 당장 급한 게 양극재니까 양극재 또 계속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뭐 지금 사실 수주 공시로 나온 것만 보면 네. 생각보다 몇 개 안 나왔어요. 아, 몇 개 안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네. 되게 막뭐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공시로 나온 것들 보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이 뭐 아직도 뭐 포스코 케미칼 기준으로 뭐 제일 크게 나온 게 지금 SDI 제외하고는 사실 뭐 딱히 없잖아요. 공시 나온 거 보면. 그럼 아직도 나올 만한 것들이 더 있기는 하죠. 포스코 케미칼 사장님이었나? 얼마 전에 인터배터리에서 기자들 만나서 뭐 이렇게 또 언급하신 것도 있고, 뭐 추가로 뭐 또 논의 중인 것도 있다. 이렇게 또 기사화가 또 많이 됐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리포트에도 쓰셨던데 2023년 뭐 수주 모멘텀을 뭐 좀 기대한다. 이런 것도 쓰셨더라고요. 포스코 케미칼이요? 아니 뭐 전체적으로. 예, 산업 전체적으로. 네, 우선은 올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수급이 타이트합니다. 네.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는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들어오고 이미 캐파가 많이 늘어났을 때죠. 그때는 네. 삼성 SDI도 2025년부터 시작하고 SK온도 어느 정도 늘어나고 파나소닉도 들어오고 하니까 네. 수요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공급이 꽤나 들어오는 해가 2025년이에요. 네. 근데 2024년까지는 너무 수급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완성차 기업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동률 앞당겨주고 배터리 이만큼 맞춰주고 그래서 막 GM 같은 경우도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네.
어쨌든 미국 내에서 크레딧을 받으면서 2030년까지 본인들의 이제 계획이 있을 텐데 네. 그 정도의 침투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조달받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약간 이 몇 개 플레이어로 수주를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계속 올해도 역시나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LG 엔솔도 뭐 많이 받기는 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수주 잔고 한 380조 정도 되니까 많이 받기는 했는데 네. 그랬어도 2025년, 2026년 생각하면 아직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는 조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수주들이 이제 2023년 올해 들어오면서 내년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내년 모르겠어요. 올해 얼마나 계약을 맺느냐가 관건인데 네. 아직까지는 올해 실제로 딱 나온 거는 삼성 SDI고 GM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사실 안 되죠. 그래서 더 나와야죠. 그래서 올해 얼마나 개혁이 체결이 됐느냐. 작년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체결했던 그 많은 수주만큼 올해 좀 채워져야지만이 2025년 이후가 조금 기대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